사람들은 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하고 싶을까요? 친환경이 트렌드이니까? 오늘은 뻔한 친환경 얘기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가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철거가 되지 않으면 그게 지속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성인데요. 이번 영상은 긴 시간을 투자해 직접 확인하고 현실성을 반영하고 분석하며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현실성 있는 방법과 저희 스튜디오의 실제 예술 인테리어 사례도 함께 설명을 드릴 테니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저장해서 두 번, 세 번 재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영감을 드리는 동킴입니다. 이제는 디자인 에스테틱만으로는 브랜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트렌드는 변하고 미적 기준은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술성을 가미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점점 획일적으로 변하는 현상, 한국은 이게 특히 심합니다. 팝업 스토어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트렌드라서 모두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아니 근데 브랜드가 돈을 쓰고 팝업 스토어로 홍보를 하는 게 당연하지, 정말 당연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2위이며 비금융기업 부채도 급증 중입니다. 1군, 2군 건설사가 무너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이 업계에서 실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은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개념은 개발도상국이 저임금 노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하다가 노동 공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목수 반장님의 인건비가 하루에 30만원대였지만 최근에는 장비대까지 포함을 한다면 45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상승한 만큼 과거처럼 싸게 만들고 많이 파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질적 전환 없이는 성장도, 생존도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경기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화는 더욱이 뚜렷해집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최근 부유층까지도 저소득층이 이용하던 달러 스토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다이소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거 상위 소비층은 백화점 식품관이나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현상을 인테리어 산업에 적용을 한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비싼 마감재와 화려한 장식을 앞세운 하이엔드 전략은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들 것이고 소비자는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공간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 전반이 긴축 모드이므로 자본력이 있는 1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소규모 브랜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수입니다. 지금은 불황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단기 유행에 그치는 장식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 가능한, 지속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의 핵심은 예술성입니다. 예술성이 있는 공간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브랜드 철학과 미학을 담아내어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목적 방문이 늘어납니다. 즉, 소비자는 아무 곳에나 가지 않고 한번 방문을 하더라도 확실히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합니다. 이때 예술성이 있는 공간은 그 선택의 이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환경적 관점에서도 인테리어 산업은 탄소 감축의 핵심 구간입니다. 건축 건설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그중 30% 정도는 자재 생산, 시공과 철거에서 발생하는 내재 탄소입니다. 이 말은 인테리어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큰 환경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감재와 가구, 벽체 등으로 재사용과 재조합이 가능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과 자재 선택만으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감축 구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철거가 되지 않는 공간이 된다면 큰 기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예술성을 선택하여 공간과 브랜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반박도 있을 텐데요. 이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첫 번째로,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큰데 예술성에 투자할 여유가 있나? 라는 질문인데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반드시 고비용은 아닙니다. 모듈형 설계, 유지 보수 최소화 설계는 초기 비용 대비 장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성은 비싼 마감재 장식만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철학을 아트 오브제로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마감재는 기본으로 사용을 해도 사실 아트 오브제가 제대로만 제작이 된다면 공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금액이 부담이 된다고요. 예를 들면 예술 오브제 제작은 대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시 50평 기준 바닥을 8만 원대 마감재를 4만 원대로 줄이거나 재사용을 한다면 바닥만으로도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벽체와 조명 비용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 위축기에는 저렴한 브랜드만 찾는다? 오히려 소비 위축기에는 목적 방문이 늘어나며 차별화된 공간은 방문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경험에 돈을 쓴다는 것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험 소비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던 40대 이상 소비자들은 응답률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저가 경쟁은 가격 인하 외에 차별점이 없어 마진을 갉아먹지만 매력적인 공간은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 단골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술적 인테리어가 오래 간다고 매출이 보장이 되나? 매출은 단일 요소로 보장되지는 않지만 유지 주기가 긴 공간은 재투자 압박을 줄입니다. SNS 미디어 시대에는 브랜딩 요소가 강한 공간이 무료 홍보 효과를 가져오며 컨셉이 탄탄하면 연출 변경만으로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링만 변화를 주더라도 말이죠. 여기서 우리 브랜드는 나만의 마케팅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내가 춤이라도 출게 라고 하신다면 투자를 최대로 줄이는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럴 땐 맛과 서비스에 신경을 쓰시고 인테리어에는 화장실에 센스 챙기기만 하셔도 반은 먹고 갈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확인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F&B나 리테일은 3년에서 5년마다 짧게는 2년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한다. 반드시 전면 철거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 핵심 자재를 오래 쓰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만 모듈화를 할 수 있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코닉 오브제를 기준으로 레이아웃만 조금만 변경이 되어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구와 레이아웃 변경, 이벤트 그리고 협업으로 통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단기 화제성과 장기 생존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오픈 직후의 주목도는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공간이 지속적으로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술성이 있는 공간은 시간이 지나도 브랜드 자산으로 남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산업에서는 예술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구스타브 클림트의 키스의 화려한 금박과 유기적인 문양은 사랑의 관능과 신성함을 동시에 담아내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는 듯 합니다. 마틴 스코세이지는 셔터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연출하였습니다. 토머스 게인즈버러의 파란 옷을 입는 소녀는 귀족적 품위와 자신감을 담은 초상화입니다. 코엔탄 타란티노의 장고에서 이 의상과 자세를 유머러스하고 아이러니하게 재해석했습니다. 영화 감독이 좋아하는 예술가 루네 마그리트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브닝 가운은 문라이트의 이 장면에 영감을 주게 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매우 복잡한 삶을 살고 있지만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의 건축물은 트루먼 쇼에서 이렇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림의 바깥 세상에서는 구체 외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트루먼이 바깥 세상에서 첫사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흘러갈지 질문을 던지는 장면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밤새 많은 사람들은 한밤중 불 켜진 식당과 고립된 인물들을 통해 도시의 고독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폭력의 종말에서는 이렇게 연출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저는 이 가구 공모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일본의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며 이렇게 연출이 되었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한 번의 컨셉이 전달되었고 이는 1등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저는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는 것은 정말 치트키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철학이 있다면
작품을 모티프로 삼아 공간에 응용해보세요. 잠시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의 공간으로 재탄생해 브랜드의 가치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폭력의 종말에서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한 장면으로 활용한 것처럼 말이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플러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유효 공간을 적극 활용하세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꼭 좌석이나 기능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 평을 좌석으로만 쓰면 회전율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세 평을 모두를 위한 존인 공간으로 만든다면 배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3평을 시각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 3평은 곱하기 10이 되어 30평의 효과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는 똑똑한 소비를 합니다. 이제 카페는 커피를 마시러 간다기보다는 공간을 경험하러 갑니다. 한 존인 공간을 시각적으로 사용을 하면 고객들에게 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철학과 메시지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처럼 공간의 예술성, 오브제의 존인 공간을 기획해보세요. 비싼 마감재로 하이엔드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디테일을 살려보세요. 저렴한 마감재로도 충분히 완성도 높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인테리어의 꽃은 비싼 마감재가 아니라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성, 디테일, 비싼 마감재의 순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술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세요. 자,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직접 작업한 작업들을 실제 사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 방랑자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림 속 안개에 잠긴 한 인물은 정복자이자 동시에 방황자처럼 보입니다. 이 모호한 존재감은 보는 이를 멈춰 세우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비스트로나 와인바를 만드는 데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머물고 있는 사람의 감정이 응축되어 파동처럼 번져나가는 감각적인 장치로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운동 에너지의 흐름을 시각화한 아트 오브제가 자리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진 않던 움직임이 안개 속의 파형으로 드러나며 사람의 동작을 감지해 시각적 흔들림으로 환원합니다. 이는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지지, 위로의 흐름을 표현합니다. 하단부에는 청각적 파동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낮고 깊은 진동이 전달되면 시각적 오브제와 연동이 되어 또 다른 비물질적 움직임으로 유도를 합니다. 공간 음악의 중요성은 이제는 모두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카에서 K-팝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공간에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는 필수 요소인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드린 브랜드 철학은 브랜드 네이밍인 아세누에 담겨져 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노드, 끄덕임을 뜻하는 이 단어는 말 대신 전하는 조용한 동의의자 응답입니다. 음식과 대화, 감각적인 인상이 교차하는 식당의 설정 속에서 아무도 소리내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지니고 있는 연대의식을 조용히 풀어냅니다. 저는 현대 기사들, 보이지 않는 각자 구역에서 매일 전투를 벌이는 이들에게 잠시 휴식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공간은 소음이 아니라 공명으로 반응합니다. 단 하나의 작은 제스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분재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구의 생명을 압축한 하나의 상징, 분재. 만약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훔쳐갈 수 있다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명인 식물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분재라는 형태로 응축된 생명 코드이고 이 공간은 그 생명을 냉장 보관하는 장치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자인은 미래지향적 조각의 형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전체 구조는 의도적으로 정형을 탈피한 기하학적 조형 언어를 사용해 생명과학 보존, 감각과 기술이 만나는 교차점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색채는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브 클라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색이라고 설명을 했던 짙은 파랑은 무한성과 영적 경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클라인 블루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보존된 생명의 깊이를 드러내는 시각적 매체로 작동시키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과 예술로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만큼은 북유럽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가구 브랜드는 아직 없지만 트렌드를 읽고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렌드에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술성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물론 이는 디자인과 예술의 시각 차이이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신입 시절부터 인테리어 디자인이 패스트 패션처럼 소비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형언하기 힘든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답을 주는 디자인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대학원 진학 시기에는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2년간 준비한 미국 건축대학원 반액 장학금을 포기하고 왕립예술대학교에서 미술조각 석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현재는 리스본에서 예술과 인테리어를 융합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다양성의 필요성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예술은 질문하고 삶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매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틀렸다라고 단정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래? 라고 하며 미리 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는 이런 문화와는 정반대이죠. 이러한 예술 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퍼진다면 눈치 보는 문화가 줄어들 것입니다. 한국은 급성장과 여러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조금 줄이고 행복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와 불신은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것이 제가 예술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술과 진보적 문화는 대중의 시선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소수에 의해 먼저 움직였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간의 예술성을 만들어 남다름을 보여주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이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불확실성에는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도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를 예술로 디자인하는 스튜디오 동키미였습니다. 에반겔리온 같은 경우도 내가 보기에는 매니아층을 만든 건데, 그래서 요즘 대세가 뭐더라 이게 아니라 지껏 그냥 빡 파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냥 광고나 디자인도 뭐 하다 보면 요즘 뭐 대세가 뭐더라 뭐 그러면 그런 대세에 따르면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분도 다 때려치고 벌써 이미 3D 막 아바타 찍고 그래야 되는 건데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그래도 심지가 있구나. 뭘 재밌어 할까 해서 그리는 것보다 그 필요 이제 없어요. 제가 재밌어서 그리면은 저랑 이제 코드가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메시지의 어떤 송신자랑 수신자가 있으면은 내가 작가고 이게 되게 대중도 있으면 자꾸 이렇게 대중들에 되게 맞춰 가다 보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딱 바로 서 있으면 내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중심이 작가에게 있어야지 이게 그죠. 길게 오래 가고 계속 그 분야가 계속 파져지는데 스타일도 더 강해지고. 예.